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제13대 회장에 당선된 광용 스님이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임의단체로 전국 비구니회가 겪는 종법상 위상과 역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비구니회가 요청한다면 관련 협의기구를 만들어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은혜사 개산 1214주년 은빛문화제 하이라이트 은빛음악회가 올해도 큰 호응 속에 열렸습니다. 현장에만 만여 명이, 온라인으로는 15,000여 명이 동시 접속해 공간을 초월해 팔공산을 열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지난달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에 임명된 묘장 스님이 추석을 앞두고 종로 원각사 무료급식소에서 배식 봉사로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묘장 스님은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300여 어르신에게 따뜻한 한 끼 식사를 대접하며 가족의 온기를 전했습니다.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 불교TV가 추석 황금 연휴를 맞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원들의 불교문화 체험기부터 취임 1주년의 소회와 계획을 들어보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특별대담 등 특집 대담과 다큐멘터리를 비롯해 불교 영화까지 일주일간의 추석 연휴를 따뜻하고 풍성하게 채울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6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제13대 회장에 당선된 광용 스님이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임의단체로 전국 비구니회가 겪는 종법상 위상과 역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비구니회가 요청한다면 관련 협의기구를 만들어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제13대 회장에 당선된 광용 스님이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진우 스님은 비구니 스님들이 종당 구성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위상에 걸맞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고 있다며 비구니 스님들의 위상과 소임에 고민하고 소통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구니 스님들의 그 위상과 그러한 그 적당한 소임들에 대해서 지금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소통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용 스님은 총무원장 스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듣겠다며 이부 승가의 한 구성원으로 불교 중흥을 위해 도울 부분이 있으면 돕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부 승가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 원장 스님께서 불교의 중흥을 일으키는데 좀 도와야 되겠다. 비구니 스님네들의 이상과 권익을 위해서 요청드릴 게 있으면 또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무부장 성화 스님은 전국 비구니회가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종법 체제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와 관련 진우 스님은 현재로서는 종법상의 위상이나 역할을 공식적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구니회에서 요청을 하면 협의기구를 만들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정원종법 체계 내에서는 비구니 스님들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어디에도 그게 이제 명문화되거나 법제화된 게 아니라서 종법상에서의 어떤 그 위상이나 그런 역할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이에 대해 수경 스님은 아직까지는 깊게 논의해보지 않았다며 논의를 더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용 스님은 입산에서 반세기를 살다 보니 부처님께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며 인생의 마지막을 공적 소임으로 회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생의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공적인 소임으로 맡아서 비구니 스님들에게 어떠한 유익한 그런 봉사정신으로 소임을 살아보는 것도 불운을 갚는 것이며 또한 감사함을 회양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렇게 그냥 소박한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네. 지난 9월 18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제13대 회장에 당선된 광용 스님의 임기는 11월 13일부터 4년간입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은혜사가 개산 1214주년을 맞아 24일까지 은빛문화제를 열어 다양한 문화 행사로 시민들과 창건 의미를 나눴는데요. 특히 은빛문화제의 하이라이트 은빛음악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인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24일 은빛음악회 현장에만 만여 명이, 온라인으로는 15,000여 명이 동시 접속해 공간을 초월한 호응으로 팔공산을 열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팔공산을 쩌렁쩌렁 울리는 공명 짙은 목소리가 관객들의 귀를 사로잡습니다. 보이나요 사랑아 내 아픈 사랑아 사랑아. 훈훈한 비주얼과 탁월한 무대 매너를 자랑하는 트로트 왕자 이찬원이 무대에 오르자 관객들의 환호가 터져 나옵니다. 밥 한번 먹자, 밥 한번 먹자, 시간 내서 얼굴도 보자. 보고 싶구나 나의 친구야, 얼굴 보고 밥 한번 먹자. 지난 24일 개산 1214주년을 기념하는 은혜사 은빛문화제 하이라이트 은빛음악회가 팔공산을 환호와 환희로 물들었습니다. 팔공산 하늘을 밝힌 형형색색의 야간 조명과 무대를 집어삼킬 듯 화려한 무대 조명이 심장을 울리는 음향과 함께 어우러져 시작부터 관객들의 어깨를 들썩이게 했습니다. 좋은 친구들의 힘찬 북소리로 문을 연 은빛음악회는 불교 전통 문화의 가치를 담아 지역민과 화합하고 나눔과 사생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로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이찬원, 김태연, 생동강 크루 등 다양한 출연진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즐기는 음악회로 세대를 초월한 화합의 공간으로 부족함 없는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올해까지 3차례 BTN 불교TV 주관으로 진행된 은빛음악회는 입소문을 타며 당일 저녁 음악회 현장에 만여 인파가 모여 성황을 이뤘습니다. 현장뿐 아니라 온라인도 들썩였습니다. BTN 유튜브 채널을 비롯해 15,000여 명이 동시에 접속해 은빛음악회를 실시간으로 즐기며 공간을 초월해 열기를 이어갔습니다. BTN 불교TV 불법 유턴의 인기 진행자 불자 개그맨 장재영이 사회를 맡아 입담으로 재미를 더한 은빛음악회는 오는 28일 오후 1시, 29일 오후 7시 30분, 30일 오후 3시에 BTN 불교TV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지난달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에 임명된 묘장 스님이 추석을 앞두고 종로 원각사 무료급식소에서 배식봉사로 첫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민족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300여 어르신에게 따뜻한 한 끼 식사를 대접하며 가족의 온기를 전했습니다. 정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석 명절을 앞둔 25일 오전, 서울 종로의 원각 무료급식소 앞에 평소보다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무료급식소에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묘장 스님, 사회복지원각 대표 원경 스님, 전국불교합창단위원회 임원 등 30여 명이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과 배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추석을 맞아 특별히 준비된 불고기와 소고기 묵국, 숙주나물 무침, 잘 익은 김치가 어르신들의 입맛을 돋우며 명절 기분을 한층 더했습니다. 원각사 배식봉사로 공식 활동을 시작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묘장 스님은 이날 300인분의 무료급식에 함께하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준비한 음식들 맛있게 드셔주시면 저희한테는 충분한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한가위 맞이해서 이렇게 음식 나눔 맛있게 드시고 늘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후식으로 식혜와 송편까지 준비돼 추석 명절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지요. 오늘뿐만 아니라 한 달에 매 2차씩 조계사에서 와서 줍니다. 근데 남아는 노인들을 상당히 맛있는 거 먹고 아주 행복합니다. 코로나 있을 때도 마스크와 손소독은 기본이고 막을 쳐놓고 비가 오면 비 안 막게 하고 텔레비도 갖다 놓고 선풍기도 갖다 놓고 상당히 대우를 잘해줍니다. 그렇게 노인들이 아주 행복하죠.
묘장 스님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며 지역사회에 힘과 희망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비 나눔 행사라는 것은 정말 늘 해야 하는 행사고 규칙적으로 또 반복해서 자주 해야 됩니다. 어려운 이웃들이 많은 만큼 게으름을 피울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는 앞으로도 더 자주 마련하고 어려운 분들과 늘 함께하는 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매달 2번씩 탑골공원 원각사 무료급식소에서 어르신에게 따뜻한 점심을 제공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가기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정현선입니다. 운허, 묘엄, 본각 스님으로 전해진 강맥이 처음으로 제가불자에게 전해졌습니다. 화엄경에 한해 전강된 것이긴 하지만 승가의 전통인 전강이 제가불자에게도 전해진 것이어서 의미가 남다릅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근대 한국 불교의 대강백이었던 운허 용화 스님의 강맥이 세주 묘음 스님과 성정 본각 스님에 이어 13명의 제자로 전해졌습니다. 전국 비구니회가 지난 24일 법용사 만불전에서 회장 본각 스님의 화엄경 강론 수료식과 정강식을 봉행했습니다. 화엄경 정강을 받은 제자에는 제가불자 5명도 포함됐습니다. 화엄경에 한해 정강된 것이긴 하지만 승가의 전통인 정강이 제가불자에게 전해진 건 처음입니다. 사찰에서는 스님들만 한정을 하는데 아마 제가 작게 전강을 드리는 건 이번이 처음. 그 전강도 하나의 짐이 될 수도 있고요. 뭐가 짐이냐면 오늘부터 화엄경을 더 열심히 읽고 공부하셔야 되고 화엄행자로서 살아주십사 하는. 본각 스님의 화엄경 강론은 타너 스님이 현토한 대강광불 화엄경을 교재로 지난 2020년 11월 첫 강의를 시작해 지난 9월 12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2시간씩 모두 130강으로 진행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라인을 통해서만 진행된 강론에는 제가자를 포함해 총 104명이 수강했지만 3년여 동안 49명만이 수료했습니다. 이 중 비구니 8명과 제가자 5명만이 화엄경 정강 제자가 됐습니다. 본각 스님은 화엄경 입법개품 52번째 선지식인 미륵보살의 보리심 법문 중에서 정강 제자의 성품을 살펴 법호를 내리고 정강 정서를 수여했습니다. 본각 스님은 불교의 독특한 정신인 공양은 상대를 성장시키고 넉넉하고 풍요로움을 안긴다면서 정강 제자들에게 화엄 행자로 보현의 행원을 강조했습니다. 반드시 물질 공양을 하고 그 다음엔 진리의 공양을 해야 된다. 그래서 7종 진리의 공양. 첫 번째가 여설수행 공양이에요. 저는 이 7가지 중에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실천하는 게 여설수행이에요. 불교에서 정강은 경전에 막힘이 없이 통달한 제자에게 스승이 쓰던 책과 강의록 등을 전달하며 강백으로 인정하는 의식입니다. 전국 비구니회 차기 회장에 당선된 광용 스님은 화엄경 정강 제자들에게 복덕과 지혜를 갖춘 분들이라며 축하와 격려를 보냈습니다. 화엄의 행자가 되셨으니 여러분들도 끝까지 이 스승님의 그 운을 받아서 부처님의 전법의 그 전령사로 또 부처님의 적자로 잘 이어나가시기를 부탁드리며 출가 스님들의 그 수강 프로그램에 이렇게 제가자로서 참여하게 된 희귀한 기회를 얻어서 상당히 영광스럽고요. 화엄 행자로서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정진하라는 채찍과 격려로 그렇게 열심히 인식하고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병원 복도에서 간이 조명을 켠 채 강의를 이어가는 열정으로 쌓은 260시간의 화엄경 강론. 출제가에 함께 전해진 화엄경 정강이 한국 불교 강맥의 새로운 변화의 출발이 될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유난히 긴 올해 추석 연휴, 한국 불교 대표 방송 BTN 불교TV가 추석 황금 연휴를 맞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원들의 불교 문화 체험기부터 취임 1주년의 소회와 계획을 들어보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특별 대담 등 특집 대담과 다큐멘터리를 비롯해 불교 영화가 일주일 추석 연휴를 따뜻하고 풍성하게 채울 예정입니다. 박성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BTN 불교TV가 6일간 이어지는 추석 황금 연휴와 함께할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신규 프로그램을 대거 편성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먼저 추석 연휴에 취임 1주년을 맞은 조계종 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과거 천년, 미래 천년을 위한 소통과 전법의 1년의 주제로 진행한 특집 대담이 방송됩니다. 한국 불교의 중흥과 발전을 위해 달려온 1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천년을 향한 다짐을 들어보는 진우 스님 특집 대담은 오는 27일 오전 7시 30분과 28일 오후 7시 30분, 다음 달 1일 오후 2시에 방송됩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축제, 은빛문화제도 안방에 그대로 옮겨집니다. 오는 28일 오후 12시, 29일 오후 2시, 30일 오전 9시 30분에는 은빛문화제 개막 공연이 28일 오후 1시와 29일 오후 7시 30분, 30일 오후 3시에는 은빛음악회 1, 2부가 연속으로 방송됩니다. 은혜사를 가을빛으로 물들인 음악회의 생생한 현장과 이찬원, 김태현 등 인기 가수들의 감동과 환희의 무대를 고스란히 느껴볼 수 있습니다. 창건 1214년을 맞은 은혜사의 계산조, 해철국사와 역대 조사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계산대제, 28일 오전 7시 30분과 오후 10시 30분, 30일 오전 8시 30분에 방송됩니다. 올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 가운데 이슈. 다채로운 전통문화 프로그램과 사찰 음식으로 몸과 마음을 치유했던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원들의 불교문화 체험기가 29일 오후 9시 30분, 30일 오후 7시, 다음 달 2일 오전 9시 30분에 방송됩니다. 무해평등의 가르침으로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나가당 성타 대종사. 종단과 사회를 위해 자신을 낮추고 이타행을 실천했던 성타 대종사의 70년 생애와 가르침을 오는 30일 오후 9시 30분, 다음 달 2일 오전 10시와 오후 7시에 한눈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규 프로그램도 추석 특집을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스님의 이야기를 담은 아름다운 사람들은 인기 회차만을 모아 방송합니다. 29일 오전 7시 천불천탑 견보살 허굴과 호부를 시작으로 선엽 스님의 제철 약차, 지수 스님의 인연 담은 밥상, 마음으로 짓는 행복농사 성민 스님 등이 연이어 방송됩니다. 벨기에 출신 방송인 줄리아는 송광사와 해인사 보현악, 화엄사를 방문해 한국 사찰 음식의 정신과 뿌리, 감동을 시청자들에게 생생하게 소개할 예정입니다. 3부작으로 구성된 몸과 마음을 잇다 사찰 내림 음식의 1부는 오는 29일 오전 10시와 다음 달 3일 오전 10시, 2부는 29일 오후 3시와 다음 달 3일 오후 7시, 3부는 29일 오후 7시와 다음 달 3일 오후 10시에 방송됩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미래를 여는 천년의 가르침도 다음 달 2일 오전 8시 30분에 방송됩니다. 인류의 문화유산인 한국의 산지 승원, 한국 불교의 전통과 역사적 우수성,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정신적 가치를 고화질의 화면으로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이 국내 최초로 UHD로 촬영한 위대한 세계유산 석굴암도 안방에서 순례할 수 있습니다. 동서양 문화가 융합된 결정체로 조명한 다큐멘터리 동서양 멀티컬처 불후의 성전 석굴암은 다음 달 2일 오후 9시 30분에 방송됩니다. 극장이 아닌 BTN에서 추석 연휴 영화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오는 29일 오후 10시와 다음 달 1일 밤 12시 40분에는 한글 창제의 과정과 신미대사의 업적을 그린 영화 나란 말싸미를 선보입니다. 30일 오후 10시에는 세계 최초 금속 활자 탄생을 둘러싼 미스터리 영화 직지코드가, 그 다음 날 오후 10시에는 따뜻한 감동 스토리 영화 다시 태어나도 우리가 이어집니다. BTN이 준비한 추석 특집 프로그램과 함께 풍성하고 알찬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제24교구 본사 고창 선운사도 음악회로 시민들과 함께했습니다. 조효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년고찰 선운사 앞마당에 신나는 노랫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봐요 당신 없이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가을 기운이 가득했던 고창 선운사에서 선운문화제 산사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15회를 맞은 선운문화제는 불교와 고창의 지역 문화를 일반인에게 알리고 지역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음악회에는 김관영 전라북도도지사, 심덕섭 고창군수 등 내외빈과 관객 1000여 명이 참석해 경내를 가득 메웠습니다. 찐 산사에서 음악회를 하는 것도 대단한데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더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정말 축하드리고 오늘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시기에 우리 제15회 선운문화제를 이곳에서 갖게 된 것을 정말 축하를 드리고 함께 와주신 모든 분들 52,000여 고창 군민들과 함께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음악회는 타악그룹 야단법석의 신나는 전통문화 공연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하피스트 하와, 아카펠라 그룹 라비타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무대에 올라 관객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소리꾼 장사익과 트로트 가수 홍진영의 무대가 음악회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했습니다. 이 산사음악회를 통해서 우리가 대중가요뿐만이 아니고 퀄리티 있는 첼로라든지 아니면 다른 음악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원한 가을밤 천년고찰 선운사에서 시민들은 음악으로 심신을 치유했습니다. BTN 뉴스 조유근입니다. 부산 동명불원이 지역민과 불자들을 위한 산사음악회를 열고 인재불사로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지난 22일 동명불원은 원장 원순 스님, 김경조 이사장, 성재곤 신도회장, 오은택 남구청장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제6회 가을밤 산사음악회와 지역 인재 장학금 전달식을 열었습니다. 김경조 이사장은 동명대 글로벌 문화 콘텐츠학과 김도영 학생을 비롯해 대학생 15명과 기장고등학교 손민재 군 등 고등학생 1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열린 음악회는 동명불원 가람소리 합창단의 공연과 인기 가수 서른도, 정미애, 김소유, 나건필 등이 무대에 올라 지역민과 흥겨운 무대를 연출했습니다. 천안 극락정사도 제1회 산사음악회를 열고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23일 극락정사 특설무대에서 열린 음악회에는 천안사암연합회 원로의장 대원대종사, 천안사암연합회장 인경스님, 마곡사 총무국장 선관스님, 사암연합회 스님과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습니다. 극락정사 주지 일양스님은 더욱 폭넓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참석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공연은 천안 거북놀이 풍물단을 시작으로 대금 연주, 천안 삼거리 흥타령 민요와 초대 가수 권미희의 공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자비실천 기도도량 대전 형통사가 추석을 맞아 자비 햇살을 이웃과 나눴습니다. 지난 22일 형통사 주지 용담스님과 정지우 대표는 대전 중구청의 300포,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의 40포, 대전 서구 노인복지관의 30포, 자해원의 10포, 지역 독거노인 10포 등 20kg 쌀 총 400포를 전달했습니다. 형통사 주지 용담스님은 추석을 맞아 이웃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십시일반 모았다며 즐거운 한가위가 되길 축원했습니다. 화요일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